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 인버스트데이를 맞은 테슬라는 지난해 말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자 올해 초부터는 가격 인하 정책에 돌입했는데요. 특히 중국 측에서 이런 가격 인하 정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중국 내 테슬라 1월 판매량은 직전 달 대비 18%가량이나 증가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 코로나 셧다운으로 인해서 테슬라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올해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 중 40%는 중국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이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휴일 새 중국의 제조업 PMI까지 발표가 됐죠. 결과는 예상치를 웃돈 수치로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경기는 이제 확실하게 되살아난 것으로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가속화인데요. 중국의 양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경기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아마 양회라는 단어를 김영일 전문가가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3월 들어서 또 양회가 또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코앞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미리 또 사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리오프닝 가속화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세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 서프라이즈.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제조업이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빨라지는 정상화, 그리고 드라이브 권리 중국 양회,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리오프닝인데 계속 뭔가 세부적으로 조금씩 바뀌고 뭔가 좀 더 알아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1번부터 좀 볼까요? 일단 주말간에 저희가 기다렸던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중국 양회에 관한 이야기를 최근에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양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중국의 이제 정부의 이 지원 정책이 어마무시하게 좀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번 양회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서비스업 지표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원하고 있는 제조업 지표가 회복이 생각보다 더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네. 이 중국 정부가 원했었던 이슈가 이제 나온 거죠. 중국 제조업 서프라이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 PMI 지표 요번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52.6을 이제 기록을 했죠. 50 넘겼네요. 네, 50 넘겼고, 네. 50이 이제 경기 위축이냐, 아니면 경기 활성화냐, 나뉘는 이제 기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52.6 나왔으니까, 경기가 뭔가 좀 살아나나? 그렇죠. 라는 그런 네. 이제 생각을 할 기대감 수가 있을 것 살짝, 같고, 예. 네. 그러면서 52.6 전달 대비 이제 2.5%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0.1 대비 52.6이 나왔고, 2012년 이후에 11년 만에 이제 이 최고치를 기록한 그런 이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50선이 기준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 중국 정부, 이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난다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수치인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생산자 지수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생산자면은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그렇죠. 얘기죠. 이제 세부 사항으로 좀 이제 뜯어서 봤더니 네. 생산자 지수가 49.8에서 56.7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이 PMI가 올라가는데 상당히 좀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전망적인 이 제조업들, 이 전방 산업들이 생산 많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생산 많이 하고 이제 이 소비가 많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경기가 순환되는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그림들을 어느 정도 이제 중국 내에서는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 정부가 원했던 네. 부분은 이제 제조업이 좀 회복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림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정부는 요걸로 만족을 절대 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이제 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제 중국 정부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저번 달 대비 제조업 지수가 급등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중국이 미국 견제하는 행동들을 또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다보스 포럼에서 네. 조금 이제 잘 지내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는 듯 그러다가 했지만, 풍선 날리고 네, 약간 풍선 갑자기 또 날리면서 어디서 거기 갑자기. 네,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격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최근에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을 이제 상대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제2의
최강 국가다. 약간 이제 이러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좀 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중국도 이 경제가 좀 살아나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제조업이 살아나게 되면은 이제 이 경제도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시진핑이 3년임으로 만족을 할 것이냐. 27년에 이제 4연임까지 노리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최근에 또 하나 뉴스 보니까 27년 이내에 뭐 대만 침공 준비해라. 약간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27년까지 시진핑은 또 무언가를 만들어내겠죠. 뭐 자기의 계획 속에서 이때까지 최대한 중국을 키워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일을 하든지. 예. 3년임의 이제 주요한 정책은 제로 코로나였다고 한다면 그쵸. 이제 4연임의 주요한 정책은 위드 코로나. 여기에 이제 대만 관련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이 부분은 워낙에 이제 전쟁이라는 큰 이슈다 보니까 그쵸. 이제 네, 좀 뭐 봐야죠. 확연하게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어찌됐든 올해의 목표는 경제 살리기로 이제 목표를 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조업이 반등이 나온 수준에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 중국 정부는 이 제조업이 완전히 좀 살아나면서 경제를 살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 양해에는 이 드라이브 걸릴 만한 정책들이 또 무수하게 나올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어서 네. 양회에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는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양회입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김영현 전문가가 지금 포인트로 잡는 거는 양회의 그 성격,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플로우 보겠습니다. 빨라지는 정상화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하죠.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하죠. 네.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지난 10년간의 양회 동안에 보통 양회 이전에 기대감으로 사실 크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리고 양회 기간 동안에는 그냥 저냥 적당한 수준으로 움직였었고 양회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런 패턴으로 갔었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실 이 중국 양회 발 기대감은 중국 이제 당장 양회가 주말에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활용할 만한 트레이딩은 다 이제 지나갔다. 이미 이제 철강주 이제 상승이 나왔고 지게 4일날 하는데 그렇죠. 2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설주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을 적용시키는 트레이딩은 이제 종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이번 양에는 여태까지는 조금 이제 다를 것이다. 확연하게 이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책 지원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전인대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약 5.5%에서 6% 정도로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딱 전년 대비 2배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전년 대비 2배 정도로 이제 잡는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경제 지원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국 정부의 부양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번 양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정책이 어떤 부분에 나오는지 아무래도 좀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하면 내수를 진작시키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제조업 지수 그리고 전체적인 GDP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전방 산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양회 동안에 어떠한 정책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정책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미리 예상만 해서 들어간 것보단 보고 난 다음에 좀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겠다. 그렇죠. 네. 이제 기대감을 좀 활용을 했으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차트는 뭐 어떤 차트입니까? 이게 이제 투자 전략을 보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돌아볼까요? 같은데 예. 사실 저는 중국 양회에 대해서 네. 최근에 이제 철강주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대감을 상당히 좀 많이 끌어올렸는데 저는 이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충분히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또 너무 많이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 지금 이제 표를 보면 지금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이제 낮아지고 있다라는 표거든요. 보게 되면 대중국 수출 증감률 추이입니다. 네. 그러면서 2022년 6월부터 해가지고 수출 감소치가 상당히 커지고 있죠. 네, 그러네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내려가다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바꾸고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위드, 코로나로 바꾸고 예. 나서 이제서야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회복이 덜 된다. 만족스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어찌됐든 중국 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중국발 이제 중국에 지금 현재 제조업이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본격적으로 네네. 이제 경제 지원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의 중국향 수출도 회복이 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의존도가 우리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16% 정도 늘어난 건가요? 그렇죠. 지금 예. 세모가
감소한 겁니다. 아, 예. 올라간 게 아니라 세모가 감소한 거고, 중국향 이 수출은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미국향 수출은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향 수출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수출 국가인데 그렇죠. 중국에다 의존도를 좀 떨어뜨리고 다른 나라로 좀 분산시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중국의 이제 의존도가 원래는 굉장히 좀 높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에 또 중국향 의존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또 타격을 받던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중국 예. 관련된 뭐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최근에 상당히 수출량이 늘려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2차 전지나 네네. 기아 현대 지금 상당히 움직임이 좋잖아요. 맞아요. 기아 현대가 이제 올라가는 게 미국 유럽 쪽에 점유율 올라가고, 최근에 네. 또 인도 쪽에도 점유율을 확 끌어올렸다. 그러네요. 그리고 정부에서 중동 쪽에 또 점유율을 확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딱 그쪽에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중국 쪽으로는 수출이 상당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끌어올리니까는 이게 해칭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퍼뜨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번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크게 기대했던 만큼 우리 시장의 수혜가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주제를 양회로 본다면 좀 그럴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양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기대를 가질만 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여태까지와는 다른 양회가 될 거잖아요. 네. 확연하게 조금 더 이제 많은 경제 정책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 측에서는 많은 이제 경제 지원책들을 내보낼 거고, 그러면서 지금 이 중국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전방 산업을 살린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이 경제 정책으로 이제 추스 중국 공산당 이론지가 있어요. 예. 추스라고 하는 이제 중국 공산당 이제 이론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총 5가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 내수 확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산업 시스템의 현대화 가속,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유 민간 기업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적극적 외자 유치,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경제 금융 리스크 방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내수 확대랑 그렇죠. 산업 시스템의 현대화 가속 딱 그렇죠. 이거거든요. 많이 노후화가 돼 있나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그렇죠. 내수를 좀 살리겠다, 이제 이러한 부분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 지방 정부에서 자동차 소비 쿠폰 예, 요거 이제 맞아요.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테슬라 소비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내수 확대 전략으로 이제 상당히 중국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생각보다 전방 산업 제조업 수치가 많이 안 살아났고, 어찌됐든 이 생산자 지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생산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소비를 진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소비책이 좀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뭐 서비스라든지 뭐 인터넷, 친환경 이쪽으로도 이제 소비책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부동산, 고급품 이쪽으로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차량 쪽이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테슬라 이 생산량에 대해서 테슬라 이제 지금 딱 보시다시피 테슬라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났잖아요. 중국 공장의 판매량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중국 차량 시장이 상당히 좀 이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이 기아 현대도 중국 시장이 좀 골머리를 썩고 있거든요. 그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자체적으로 그렇죠. 브랜드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죠. 중국인들이 워낙에 이제 이 자국의 제품들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그렇죠. 거죠. 팔이 네. 안으로 굽다 보니까 현대나 기아가 인도 쪽에서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네.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애매하거든요. 테슬라도 않네요.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전략이 이제 어떻게 꾸려 나가는지에 따라서 또 올해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 정부에서 이제 이 자동차 이 소비 진자책 이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 산업 쪽에 상당히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산업 시스템의 현대화 가속, 이 부분도 이제 결국엔 무엇이냐,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반도체, 그 다음에 뭐 핵심 기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경제 활성화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다 진행하는 부분을 중국이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같이 가는 것 같네요. 뭐 중국도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중국이 지금 반도체 쪽에 저는 상당히 좀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결국에는 주요한 이제 전방 산업 쪽에 계속해서 좀 힘을 쏟으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결론적으로 이제 뭐 AI라든지, 그다음에 뭐 데이터 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좀 힘을 쏟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양해가 진행이 되는데 네. 이번에 양해의 방향성은 여태까지와 또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양해 동안에는 보통 시크릿컬 업종, 뭐 맞아요. 건설이나 네. 철강 쪽 이쪽으로 이제 많이 수혜가 났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철강이나 이런 전방 산업들의 성장치가 한계가 좀 정해져 있다. 중국도 네네. 요새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중국도 이 새롭게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성장이 나올 테니까요. 그렇죠. 네. 때문에 이쪽에 대폭 아마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 반도체나 혹은 디스플레이는 어찌됐든 4차 산업에도 중요한 품목군이니까 그쵸. 중국이 지금 또 이쪽으로 바짝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또 바짝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도 좀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상 제치지는 못하고 바짝 따라만 네. 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예. 중국 양해는 분명하게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먹거리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와는 조금 다른 양해가 될 거기 때문에 경제 지원책은 분명하게 나올 건데 아마 저는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 기대감으로 활용을 할 만한 거는 시크릿컬 업종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기대감으로 트레이딩 할 만한 구간은 지나갔고 네. 그러면 이번 중국 양해 실질적으로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중국 소비 진작책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이야기들 그쵸. 뭐 이제 뭐 자동차 뭐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 소비 진작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이 최근에 또 우리나라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관광 쪽에 이제 생각보다 좀 회복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 열어줬으니까 좀 오지 좀.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쪽은 조금 이제 힘이 약할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이 예. 되고 우리나라 부동산 업황도 아직까지 좀 힘드니까 그렇죠. 이제 네. 실질적으로 새롭게 중국의 이제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섹터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리 움직이기보다는 보고 이제 움직이자라는 생각이 조금 강하고요. 네, 네.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든 배경은 이 새롭게 우리나라가 중국을 향해서 펼치는 전략이 네. 기존에는 이제 그냥 중국향 매출 이 비중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면 이제는 차이나 엔드가 될 것이다라는 점. E&D요? A&D. 아, 차이나 그리고. 그렇죠. 지금 현재 뭐 미국, 유럽, 이제 인도 이쪽으로 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중국도- 중국은 그냥 아. 하나의 옵션일 뿐이다라는 거죠. 중요도를 살짝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는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였지만 그렇죠. 이제는 옵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한중 관계 개선 이제 조금 이제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 산업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폭으로 기대감을 끌어올리기는 힘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자국 산업 성장 자국의 이제 제품들 선호가 높기 때문에 이 기존의 리오프닝 쪽은 아무래도 이 수혜를 받을 수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중국 양해는 새로운 무언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양해에 이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많이 나올 건데 이쪽이 과연 이제 어떤 쪽으로 수급을 받는지를 봐야 된다는 점. 미리 이제 기존에 철강 움직였으니까 철강 가겠지? 아니면 뭐 기존에 그냥 리오프닝 예측하지 갔으니까 말고. 예, 예. 리오프닝 가겠지? 예.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지 말고 지금 오늘 또 시장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3월달 시장이 다 애매할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움직일 필요가 절대 없고 양해 기간 동안에 새롭게 정책이 나오는 부분들에서 어떤 섹터가 수급을 받는지를 보면서 움직여야 실질적으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옛날만큼 파괴력 있는 막 그런 수익률보다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 정도로 잘 살려보자. 좀 더 이제 균형감을 찾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